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방향키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시점 조작은 이제 PC 버튼 18, 70, 60, 51에 해당하는 거를 설치를 하고, 이 영역 안에 10개의 블록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10개를 설치했습니다. 기술로 교육의 온도를 높이는 스로인 훈쌤입니다. 규칙과 관계, 이렇게 재미있어도 될까요? 선생님들 어느새 이제 4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인 규칙과 관계까지 오셨습니다. 이 단원 진도 나가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시지 않았나요? 수의 배열표를 풀고 또 풀고, 등호를 사용한 식 익히고 또 익히고,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반복이 많다 보니 아이들 눈빛이 점점 풀리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복 연습 단원을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도 안 나가겠다고 조를 정도의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게이트형 퀴즈로 규칙 개념을 확실히 다지고, 둘, 이게 핵심인데요. 그 관문을 통과한 학생만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3D 게임, 애들이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를 그대로 구현한 규칙 크래프트를 몸으로 체험하는 것. 지금부터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늘 그랬듯이 비바센 쌤퀴즈로 같은 문제 은행을 제가 구성을 해서 학급 전체가 동시에 응시할 수 있는 버전도 준비를 했고, 링크를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비바센 쌤퀴즈이고요. OX 문제, 선택형 문제, 단답형 문제도 있고요. 그 외에 서술형이나 순서 완성형까지 해서 총 10가지의 퀴즈가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그 비바센 쌤퀴즈 10문제랑 동일한 구성으로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퀴즈입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퀴즈는 마지막에 입장하기 버튼을 통해서 바로 게임이랑 연결이 되고, 10문제 중 7문제 이상을 맞췄을 때만 게임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 구성은 아까 비바센 쌤퀴즈에 나온 것과 동일합니다. 곱셈 기호나 나눗셈 기호를 자판으로 입력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입력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마련했습니다. 단일 정답이 있는 단답형 문제도 있습니다. 순서 완성형 문제도 있습니다. 초선 퀴즈형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퀴즈 결과가 나오고 저는 7문제 이상 맞췄기 때문에 규칙 크래프트 입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오늘 자료의 핵심인 게임에 입장하게 됩니다. 네, 게임에 입장을 했고요. 지금 플레이는 하지 않았지만 거의 뭐 완전 마인크래프트 아닙니까? 블록 하나하나 레드스톤 회로 시야 이동이라든지 3D 공간 그대로 구현을 했고요. 이게 웹브라우저 하나로 그냥 태블릿 또는 PC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이 게임의 세계관은 제가 완전히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교과서가 먼저 준 상상력을 제가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6단원 도입부를 보면 수학 가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숫자섬, 도형섬, 무지개섬, 그리고 저울섬, 곳곳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이것을 그대로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 크래프트라는 세계를 제가 만들었고, 게임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블록 세계의 핵심 동력인 레드스톤의 힘이 사라지면서 문도 열리지 않고 농장도 멈추고 광산수레도 움직이지 않으며 포털조차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플레이어는 이 세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각 구역을 탐험하며 숨어있는 수학 규칙을 찾아서 장치를 다시 작동시켜야 하는 탐험가가 됩니다. 구역별로 숫자섬, 도형섬, 무지개섬, 저울섬에서 각각 수의 배열 규칙, 그 다음에 사각형 모형 배열 규칙, 덧셈 뺄셈식의 규칙 등으로 사용한 식 개념 등을 문제를 풀어나가고요. 또 이 게임의 중요한 구조 중 하나는 규칙 조각 시스템입니다. 수, 도형, 식, 등호에 해당하는 규칙 조각을 계속 모으게 되고요. 아이들은 이런 여러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원 전체의 핵심 개념을 모두 통과하게 되고, 그 결과 4개의 조각이 모두 모이면 마침내 포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포털이 열리면 용의 방으로 이동을 해서 그 방 안에 있는 수정 4개를 또 규칙 미션으로 각각 해결을 합니다. 그것까지 모두 해결을 하면 미션이 클리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PC 버전이긴 하지만 태블릿 버전도 역시나 제가 따로 버튼을 화면 위에 조작할 수 있도록 놓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자판하고 마우스랑 같이 있는 PC 버전이 제일 쾌적하긴 할 겁니다. 근데 태블릿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먼저 캐릭터 고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뭐 크게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는 캐릭터를 하나 고르고요. 뭐 게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됩니다. 이제 방향키 뿐만 아니라 WASD 키랑 방향키 같이 설정이 되고요. 뭐 Shift 키는 달리기, C 키는 웅크리기. 애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마인크래프트 조작 방법을 거의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점프 키라든지 시점 조작이라든지, 그리고 H 키를 눌러서
힌트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문제당 최대 2번의 힌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방법에 대해서도 아이들하고 같이 살펴보시고요. 수업 약속. 그래서 이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친구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정답 블록만 놓지 않고 규칙도 함께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틀렸을 때는 힌트를 보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블록을 마구 부수지 않고 미션에 필요한 블록만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찾은 규칙을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리를 사용할 때는 주변 친구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걸 약속을 하고요. 제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험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방향키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시점 조작은 이제 PC 버전에서는 이렇게 마우스로 하면 되겠죠. 마우스로. 그래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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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뭘까? 그러면 이 블럭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 마우스로 할 때는 마우스 휠로 해서 그 다음 필요한 게 나무겠죠. 이 나무를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예.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된 거 보이십니까? 지금 이 영역으로 지금 마우스 키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시고요. 설치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정확히 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설치가 됩니다. 그럼 정답이죠. 그리고 어떤 규칙인지까지도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무와 돌이 번갈아 나옵니다라는 규칙을 선택을 하면 정답이 되고 계속 탐험하기 또는 다음 장소로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탐험 순서는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작은 맵이 있습니다. 나의 위치가 있고 다음에 어디로 향하는 게 좋을지 방향을 잃었을 때 아이들이 저걸 보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 상관없이 해도 되고 여기서 지정해 주는 걸 가도 됩니다. 어쨌든 규칙 조각을 4개를 다 모아야지만 포털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이네요. 단서가 10, 20, 30, 40 그러면 마우스 휠로 50 해당되는 블럭을 정하고 조준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어떤 규칙인지도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또 다음 장소로 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규칙 조각을 4분의 1개, 규칙 조각을 1개 획득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은 친구들은 우측 상단의 맵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이 지금 깜빡깜빡거리면서 맵에 표시가 되고 있지요. 90, 80, 70, 60, 50에 해당하는 거를 설치를 하고 10씩 작아집니다. 규칙을 설명하고 또 다음 장소 누릅니다. 네, 다음 장소에 왔습니다. 규칙을 보니까 그 다음 숫자는 4201이 되어야 되겠죠. 마우스 휠로 조정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1000씩 커진다는 규칙을 발견하고 다음 장소로 갑니다. 네, 다음 장소에 왔습니다. 3, 6, 12, 24 규칙을 보니까 2배씩 커지네요. 그 다음에 48이 되겠죠. 마우스 휠로 조정을 하고 원하는 위치에 설치를 하고 2배씩 커진다는 규칙을 설정을 해서 다시 다음 장소로 가겠습니다. 맵에 주어진 그 순서대로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Shift 키 누르면 더 빠르게 이동이 됩니다. 네. 블록수 설계도입니다. 이건 실제로 뭔가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첫째는 2개, 둘째는 4개, 셋째는 6개, 넷째 8개, 다섯째는 아마도 규칙상 10개를 설치하면 되고 이 영역 안에 10개의 블록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1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들의 규칙은 2개씩 늘어납니다. 선택을 하고 다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다른 미션들을 더 해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풀지 않았던 문제 더 많죠? 나눗셈 포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어찌 보면 또 아이들한테는 좀 재미 요소를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시되 지금 저는 최소한의 문제로 일단은 조각을 모두 다 획득을 했고요. 조각을 모두 획득을 했기 때문에 최종 저 용의 포탈에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포탈에서 뭐 그 영역에 그냥 오른쪽 마우스 한번 클릭하면 저절로 이렇게 입장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포탈 안으로 들어왔고요. 요 안에서 다시 4개의 수정까지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최종 미션 클리어가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4가지의 영역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씩, 대표 문제들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수의 규칙 수정,
4개의 수정 조각을 모두 모았고 용이 사라지고 블록 3개 레드스톤의 힘이 돌아왔습니다. 계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블록 3개를 움직이는 규칙을 찾아냈습니다.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의 탐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처음 화면 또는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게임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 3D 게임을 딸깍 한 번으로 뽑아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클로드 페이블 5로 바이브 코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 좀 급하게 찍은 경향도 있는 게 페이블 5가 순탄하게 계속 쓸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사이버 보안 관련 안전장치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그 미국 대통령이 통제를 했었죠. 그러다가 7월 초에 다시 쓸 수 있게 풀렸고 지금 저는 이제 프로 구독자인데 구독자는 7월 7일까지만 별도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았고요. 이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추가 요금을 내면서 쓰든지 안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확실히 느낀 건 페이블 5로 코딩을 시키니까 이 정도 복잡한 3D 렌더링과 규칙 판정 로직까지 한 번에 딸깍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잘 구현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큰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이 페이블 5에 입력한 프롬프트는 챗GPT 프롬프트를 먼저 구조화를 하고 교과서 파일이나 이런 걸 소스로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최대한 구조화한 다음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 크래프트와 같은 고퀄 게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번엔 평소와 다르게 공유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비바쌤 쌤퀴즈 링크, 퀴즈 링크, 그다음에 규칙 크래프트 3D 게임 링크, 그리고 오늘 함께 쓸 수 있는 수업 PPT 슬라이드 자료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소스 코드 텍스트 파일은 공유 드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3D 렌더링 구조가 복잡하고 이걸로 선생님들이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공유를 드리진 않습니다. 수업에서는 완성 링크 사용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고요. 슬라이드 PPT 자료도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함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퀴즈와 게임 모두 서버에 학생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수집하지 않는 구조라서 학교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 그래서 편하게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좋은 자료네 바로 써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체크하고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AI는 조교일 뿐이고 완성은 결국 선생님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기술로 교육의 온도를 높이는 스로인 훈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